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경제 두뇌를 위한 필수 영양소, 경제영양제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날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2025년 12월 11일. 이날 전 세계 돈의 흐름을 통째로 바꿀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회의가 열리거든요. 오늘 그 핵심만 쏙쏙 뽑아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아니, 미국에서 열리는 회의 하나가 어떻게 여러분의 다음 해외여행 경비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좀 황당하게 들리시나요? 멀게만 느껴지는 이 이야기가 사실은 바로 내 지갑과 어떻게 직접적으로 연결되는지 지금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먼저 FOMC. 이름만 들으면 되게 어렵게 느껴지죠? 근데 전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아주 쉽게 말해서 미국 경제를 움직이는 교장 선생님들의 회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일 중요한 사람들이 모여서 뭘 결정하느냐? 바로 돈의 가격을 정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럼 돈의 가격이라는 게 대체 뭘까요? 네, 바로 금리,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자율입니다. 지금 미국이 왜 이 돈의 가격표를 바꾸려고 자동차로 치면 엑셀을 밟으려고 하는 건지 그 이유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와, 이 그림 하나면 사실 설명이 거의 끝납니다. 경제를 자동차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빨리 달려서 막 과열될 것 같으면 브레이크를 밟아서 속도를 줄이잖아요? 이게 바로 금리 인상입니다. 반대로 차가 힘이 없어서 갤갤거린다. 그럼 엑셀을 밟아서 힘을 팍 실어주죠. 이게 바로 금리 인하인 거예요. 정말 쉽죠? 바로 지금 미국이 이런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나오는 여러 경제 지표들을 보니까 우리 경제라는 자동차가 힘이 좀 빠졌네. 이대로는 안 되겠다. 활력을 좀 불어 넣어야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고 슬슬 엑셀을 밟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그냥 그럴 것 같다 정도의 추측이 아닙니다. 금융시장에서는요, 다가오는 회의에서 미국이 금리를 내릴 확률을 무려 90%로 보고 있습니다. 이건 그럴 수도 있겠네가 아니라 거의 확실하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라고 볼 수 있겠죠. 좋습니다. 그럼 미국이 금리 인하라는 아주 커다란 돌을 연못에 던졌어요. 그럼 그 파문, 그 거대한 파도는 과연 어디로 향할까요? 네, 바로 이곳, 대한민국입니다. 지금부터 우리에게 밀려올 세 가지 거대한 파도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도는요, 아마 여러분이 가장 직접적으로 또 가장 기분 좋게 느낄 수 있는 변화일 겁니다. 바로 환율인데요. 결론부터 딱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다음 해외여행이나 해외 직구가 지금보다 더 저렴해질 수 있다는 아주 반가운 소식이에요. 자,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미국 금리가 내려가면 전 세계 투자자들이 이렇게 생각하겠죠? 이제 미국에 돈을 넣어도 봤자 이자가 별로네. 그러면서 달러를 팔고 더 높은 이자를 주는 다른 나라 돈을 찾게 됩니다. 당연히 달러를 파는 사람이 많아지니 달러의 가치는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우리 원화의 가치는 올라가는 아주 간단한 원리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희비가 딱 엇갈리는 게 한눈에 보이실 거예요. 원화 가치가 오른다는 건 우리 돈이 더 힘이 세진다는 뜻이니까요. 해외여행 가거나 직구할 때는 같은 돈으로 더 많은 걸 살 수 있으니 완전 이득이죠. 반면에 물건을 달러로 팔아서 돈을 벌어오는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수출 기업들은 좀 울상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자, 두 번째 파도는 주식시장으로 밀려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미국이라는 큰 시장의 매력이 좀 떨어지면 어디 투자할 만한 다른 괜찮은 곳 없나? 하고 전 세계를 둘러보겠죠. 그러다가 한국 같은 시장으로 눈을 돌려서 돈보따리를 들고 들어올 가능성이 커지는 겁니다. 금리가 낮아지면 투자자들은 보통 당장의 안정적인 수익보다는 미래의 성장 가능성에 더 과감하게 베팅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기술주나 바이오, 2차 전지 같은 성장주들이 주목받을 수 있죠. 또 돈을 많이 빌렸었어 이자 부담이 컸던 건설이나 부동산 관련 기업들도 한숨 들릴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자 장사로 수익을 내는 은행이나 아까 말씀드린 환율 때문에 힘들어지는 수출 대기업들은 조금 어려운 시기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파도인데요. 이건 좀 더 복잡하고 또 우리나라 입장에선 아주 골치 아픈 문제입니다. 바로 우리 중앙은행, 한국은행의 깊은 고민이 시작된다는 거죠. 미국이 금리를 내린다고 해서 우리가 네, 알겠습니다 하고 무작정 따라갈 수만은 없는 아주 까다로운 딜레마에 빠지게 되거든요. 딜레마가 바로 이겁니다. 한국은행 총재의 머릿속은 아마 복잡할 거예요.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우리도 따라서 금리를 내려야 하나?
근데 그랬다가 가뜩이나 불안한 아파트 값이 다시 들썩이면 어떡하지? 그렇다고 금리를 그냥 묶어두자니 지금 힘든 사람들이 더 힘들어질 텐데 정말 양쪽 다 포기할 수 없는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놓이는 거죠.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다가오는 파도가 어떤 건지 쭉 살펴봤잖아요. 그럼 이제 이 파도에 휩쓸리지 않도록 대비를 해야겠죠? 그냥 멍하니 파도를 맞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킬 튼튼한 금융 방패를 만드는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3단계 방패 꼭 기억하세요. 첫째, 예금 금리를 잠그는 겁니다. 앞으로 금리가 더 떨어질 게 거의 확실하니까 지금이라도 조금이라도 이자를 더 주는 예적금 상품 막차를 타는 게 유리하겠죠? 둘째, 내 주식 바구니를 점검하는 겁니다. 내 포트폴리오의 수출주 비중이 너무 높지는 않은지, 성장주와 균형을 맞출 필요는 없는지 한번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셋째, 가장 중요합니다. 바로 빚 관리. 만약 변동금리 대출이 있다면 금리가 고정된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걸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은 정말 별표 5개 치고 기억해 주세요. 금리가 좀 내려갈 것 같다고 해서 와, 지금이 기회다 하면서 빚을 내서 투자하는 것, 이른바 영끌이라고 하죠. 이건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시장은 언제나 롤러코스터처럼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빚내서 하는 투자는 절대 금물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이제 경제 영양제가 드리는 최종 처방전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여러 설명 중에서 다른 건 다 잊으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만큼은 꼭 머릿속에 담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리해볼까요? 모든 건 도미노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도미노, 미국이 금리 인하라는 엑셀을 밟습니다. 그럼 다음 도미노, 우리 원화 가치가 오를 가능성이 커지고요. 또 다음 도미노, 우리의 대출 이자 부담은 줄어들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이 도미노는 언제든 흔들릴 수 있다는 거. 시장의 변동성에 항상 대비하는 자세. 이게 바로 오늘의 핵심 처방전입니다. 미국은 지금 경제라는 거대한 자동차의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에 지켜줄 금융 안전벨트는 과연 튼튼하게 매어져 있으신가요? 오늘 저희 경제 영양제가 여러분의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제 영양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한 알 눈에 보이는 경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